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웨이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팬들이 사실처럼 믿고 있는 스포츠 투아이의 회전수 데이터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안우진, 문동주, 김서현 세 선수의 회전수 문제를 중심으로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투수가 던진 공의 회전수 3000rpm. 이 숫자 하나로 팬들은 감탄하고 선수의 가치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사실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얼마 전까지 스포츠 투아이는 회전수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7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키움의 외국인 투수 헤이수스는 무려 3251을 기록한 것으로 나오죠. 이 수치를 보며 이상하다고 여기는 팬들도 있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헤이수스는 메이저리그 시절 평균 2200을 기록했던 투수로 그것도 풀타임이 아닌 단기 기록입니다. KBO 공인구가 회전을 더 잘 걸리게 만든다고 해도 평균이 1000 이상 상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구 변화로 인한 상승폭은 대부분 200에서 250, 많아야 300에서 400입니다. 만약 특별히 공과의 궁합이 좋아 400 정도 상승했다고 가정해도 나머지 600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스포츠 투아이의 데이터를 인용한 한 기사가 논란을 만든 바 있습니다. 안우진, 문동주, 김서현 세 선수의 회전수를 비교한 이 기사에서는 안우진의 평균 RPM이 2755, 김서현은 2000도 되지 않는다고 보도됐죠. 이에 대해선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안우진이 게리 콜, 디그롬보다 더 높은 회전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퍼졌고, 반면 김서현의 수치에 대해선 하나 팬들 사이에서 설마 가짜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본론으로 직행하자면 당연히 김서현은 200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구단에서 공개하는 랩소도나 트랙맨 자료도 훨씬 높게 나옵니다. 안우진도 2755를 뽑아내지 못하고 실제보다 많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특히 평균이 2755는 트레버 바우어가 파린타르 관련 이물질 중 가장 효과가 강력하다고 알려진 스파이더 택을 사용하여 나온 수치입니다. 쉽게 부정 투구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포츠 투아이가 사용하는 피치 FX 시스템은 회전수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무브먼트 값이 구장에 따라 심하게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고척, 대전, 수원 구장이 특히 심각합니다. 둘째, 역산 과정에서 회전 효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브먼트를 통해 역산한다고 하니 당연히 봐야겠죠? 2023 시즌 안우진의 포심 무브먼트를 스포츠 투아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해보면 무브먼트가 4개의 영역으로 마구잡이로 퍼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안우진이 공을 일정하게 던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꽤 일관된 투구를 합니다. 보정을 통해 실제에 가깝게 조정하면 데이터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했듯 특정 구장에서 유달리 심하게 값이 튀게 되는데 상단의 이 부분이 고척 구장에서 트래킹된 것입니다. 고척에서는 수직 무브먼트가 실제보다 평균 3인치, 많게는 4인치까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수평 무브먼트에서도 약 2인치 이상 높게 나옵니다. 무브먼트 1인치를 올리기 위해서도 상당한 회전수 상승을 요합니다. 수직 3인치, 수평 2인치를 동시에 늘리기 위해서는 200에서 300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선수의 회전 효율에 따라 상이하지만 500 이상이 필요하겠죠? 이런 배경에서 보면 고척에서 등판한 헤이수스의 3200rpm 기록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대전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무브먼트는 실제보다 다소 높고 수평 무브먼트는 4인치 이상 더 크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구장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수직 무브먼트는 약 1인치, 수평 무브먼트는 4인치에 가깝게 더 나옵니다. 이처럼 특정 구장에서 등판할 경우 실제보다 높은 무브먼트 수치를 기록하게 되고 그 결과 회전수도 비정상적으로 높게 역산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잘못 트래킹된 무브먼트를 두고 커뮤니티에서는 수평 무브먼트도 크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안우진의 회전축, 회전효율, 회전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무브먼트입니다. 이건 같이 비교된 문동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19시즌 게리콜의 투구 자료인데 모든 이가 감탄을 금치 못해 무섭기까지 하다고 한 엄청난 무브먼트를 보여주죠. 당시 평균은 2530, 전력 투구 상태에서는 2600까지도 뽑아내며 만든 무브먼트입니다.
다만 바우어처럼 스파이더텍을 사용했다고 익히 알려져 있고 역시 부정투구입니다. 왜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무브먼트라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선수들은 실제보다 무브먼트가 적게 나오는 혹은 비슷하게 나오는 구장에서도 등판하지만 홈구장이 고척, 대전, 수원이라면 상대적으로 더 많고 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호진과 문동주는 각각 고척, 대전을 홈으로 사용하므로 풀시즌 기준으로 보면 실제와의 괴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번뜩 한 가지의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김서현도 대전을 홈으로 쓰고 있는데 왜 문동주만 실제보다 꽤 높게 나오고 김서현은 반대로 훨씬 적게 나오냐? 만약 이 생각이 떠오르신 분이라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따라오신 겁니다. 바로 두 번째 원인인 회전효율 미반영 문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이로 회전이 많이 섞일수록 회전효율이 떨어지고 슬라이더가 대표적입니다. 원태인의 WBC의 트랙맨으로 특정된 회전수는 2200 근처를 형성하는 반면 스포츠 투아이의 피치 FX는 1000이 안됩니다. 문동주는 보수적으로 봐도 평균 회전효율이 97% 이상, 안우진은 현재 재활하며 수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90% 정도에 가까웠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역산하는 데 있어 엄청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김서현은 데뷔 1년차 때 공 하나하나를 던질 때마다 팔각도도 항상 다르고 공 던지는 릴리즈마저 달랐습니다. 즉, 공 하나하나의 편차가 컸습니다. 많은 야구 팬들이 말하는 마구잡이식으로 던지는 것 같다가 실제 데이터로도 구현이 가능해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송사 중 슬로우 영상에서도 어떤 공은 커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회전효율이 낮은 공이 있는 반면 어떤 공은 또 회전효율이 높게 나올 때도 있을 정도로 편차가 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서현은 2023 시즌 전체 평균 회전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됐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스포츠 투아이의 역산 시스템은 실제보다 크게 낮은 회전수를 충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회전수 하나에도 복잡한 과학과 오류가 얽혀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보 전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와 내용 흥미로우셨나요?